안녕하십니까. 충북인뉴스 편집국장 김남균입니다. 광복 80주년 3.1운동 106주년을 맞아서 미디어 태위와 저희 충북인뉴스가 공동으로 이종찬 광복 회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립운동으로 빛나는 저희 충북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충북 진천에 방문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광복회와 국가보훈부는 매달 한 분씩 또는 단체 하나씩 이렇게 독립운동, 이달의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그 상징적인 분을, 그 공로를 선양함으로써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인데, 금년에는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서 해보자 해서 지난 1월 달에는 1월에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그것을 선양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설 선생을 중심으로 한 대한국민회의 정부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할까 생각해서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네. 사실 보제 이상설 선생은 저희 충북 지역의 자랑이기도 하고, 네. 또 대한민국 해외에서 진행된 항일 무장투쟁의 시발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서운이에요. 그래서 현재 2등급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보제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국가에서 수여한 서운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상설 선생님의 서운에 상향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서요? 아주 적극적으로 찬동하죠. 왜냐, 이상설 선생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그 교량 시기에, 그 전환 시기에 가장 위대했던 분입니다. 대한제국 시대에는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이 말하자면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침탈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자결하신 분이 민충경국입니다. 민영환 정국, 충정공 민영환 선생인데, 그 다음으로 그 당시에 의정부 참찬을 지내신 이상설 선생이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순국하려고. 그러는데 고종께서 충신을 다 죽고 욕심만 남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감동해서 이상설 선생은 자국을 말하자면 자문을 허가하지 않고, 말하자면 순국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나서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나서신 일이 뭐냐, 헤이그의 밀사로서 가셔서 해외 투쟁을 하셨습니다. 이 을사늑약은 불법적이고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니까 이게 원천적 무효다, 이것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불행하게도 거기서 같이 가신 이상설 선생은 정사고 부사로 가신 이준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준 열사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역사가 잘못됐는지 이준 열사는 거기서 그냥 병으로 단독이라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상설 선생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투쟁을 했는데 이준 열사는 1등이고 이상설 선생은 2등이다. 이거는 저는 전 이준 열사를 깎아내릴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두 분 다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대한민국장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 얘기가, 저의 그 소망이 국가보훈부에서도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 애로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을 문을 열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상향 조정해달라고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혼란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아마 국가보훈부에서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상설 선생은
1등 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실 분이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상설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그 이제 의거에도 또 이런 부분들 처단하는 의거에도 함께 하셨고 또 선생께서 만드셨던 한흥동 무장기지촌에 홍범도 장군이 와서 무관학교를 열고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이렇게 네. 기여를 하셨잖아요. 네, 네. 정말로 이렇게 그 수많은 그 선생님께서 했던 업적에 비해서 좀 서운이 아쉬워서 꼭 좀 이렇게 회장님의 말씀대로 상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종찬 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도 사실은 그 깊어서 또 이런 사실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홍범도 장군 동상에 대한 철거 논란 또 현재 지금 가장 뜨거운 그 계엄 사태 또 탄핵을 심판을 또 이제 얼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느끼는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솔직한 소회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어디서 했습니까? 매헌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매헌 윤봉길 선생 기념관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매헌 기념관이 저 서울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찾아오실 분이 많은데 시중에서 하시지 그랬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이 매헌 윤봉길 선생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조금 교통이 불편하지만 매헌 기념관에서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 그 후에 뉴라이트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인지 변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항의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현재는 그분과 이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절연한 상태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상설 선생의 공적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상설 선생은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시기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충신이요 대한민국을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왜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에 서게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당신이 했었던 모든 기록들, 당신의 일기, 사진 모두 불태워서 보내고 내 시신도 불태워서 강에다가 뿌려달라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초월한 것을 너무 그 후진들이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기록을 좀 남기셔야 될 텐데 이걸 충실하게 따라서 너무 따랐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카프카라는 이 문학인이 있습니다. 그분도 돌아가실 때 내 작품을 다 불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후진들이 작품을 보니까 이건 너무 이거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유언을 안 따랐습니다. 그래갖고 발표해갖고 어느 날 카프카라는 아주 유명한 문인이 됐는데 저도 이상설 선생을 그 당시에 모셨던 분들이 너무 이상설 선생의 유언을 따른 것이 아닌가 섭섭히 생각합니다. 그 기록만 있어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는 지금 근본적으로 아마 다시 기술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서들인데 그 문서들이 남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내일이면 3.1절이에요. 네. 저 106주년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으로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네. 헌법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즉 그 말은 대한민국의 이제 뿌리는 3.1 운동이고
또 상해 임시정부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또 건국절 논쟁 같은 것들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또 갈등이 심해졌어요. 올바른 역사 인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변조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변조될 수 없는 거고 또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또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20주년이 됐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을 우리는 지금 원천적으로 그건 무효라고 생각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변신되는 날이 1948년입니다. 그걸 일부에서 이것을 건국이다. 그 이전엔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장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할 사실이 없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오늘 세운 이 나라는 오늘 세워진 것이 아니오 김인년 임시정부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연호는 김인년부터 기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보 1호가 1948년인데 거기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이 이미 30년 전에 이미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건국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동양의 한 고대국이다. 동양의 고대국이다. 이 고대국이 신생공화국으로 된 것이지 이것이 건국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미화하는 일부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저 세상에서 이놈들아 내 말을 절대 안 따르고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인년 독립선언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선 건국 425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4252년에 건국됐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 3.1 독립선언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4200년 전에 이미 건국한 나라임을 건국 기원절로 한다. 그래서 건국 개천절을 임시정부에서는 건국 기원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말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우리 건국은 이미 반만년 역사에서 시작이 됐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면서 이루어졌고 공화정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정리가 되면 저는 하나도 오해될 일도 없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도 아니고 애국지사 모든 독립운동 하셨던 모든 분들의 합의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시 건국절 같은 망언을 하지 맙시다. 네, 이런 불필요한 역사적인 논쟁이 빨리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친일 청산을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일 청산의 문제 중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의 이제 국가 귀속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인데요. 2005년도에 친일재산 귀속법이 만들어졌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일정한 성과를 내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부족하고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 여전히 많은 환수되지 않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땅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친일재산 환수법은 우리 법의 철학으로 보면 소급입법이라고 마들 얘기하는 법이 있습니다. 소급법은
무효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소급 입법이 아니라 1919년, 1907년, 1910년 나라를 일본에게 내줄 때 그분들이 그 공로로 은사금을 받고 자기를 받았어요. 그 은사금이 그분들의 부를 만드는, 부자로 만드는 미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급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그분들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나라에 팔아먹은 그 재산을 다시 환수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내놔야 돼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거기서 은사금을 받은 돈이니까 이 자체가 불법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자금을 미천으로 해서 또 땅도 사고 무엇도 사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재산이 불어났는데, 그럼 원천적으로 그 나라 팔아먹은 돈은 이 미천이 됐으니까 그로 일어난 모든 재산은 국가에게 다시 환수해주는, 국가에 바쳐주는 것이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상하게 그 중에 일부는 그거는 개인이 번 돈이다 이래갖고 이것을 친입한 재산 환수해서 빼주고 있어요. 또 이것을 자꾸 법적으로 이거는 소급입법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자꾸 변질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 기회에 친일재산 환수법은 소급입법이 아니다. 친일재산은 왜 생겼느냐? 그 사람들이 매국 행위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얻어진 돈이니까 이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자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재산의 정식이라든가 재산의 변화는 당연히 그 불법 자금과 동시에 같이 국가에 환수시키는 것이 사회적 정의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진영으로 갈라져서 보수와 진보, 특히 국민이 갈라져서 사실상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잖아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좀 어르신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도 큽니다. 회장님은 보수와 진보로 표현되는 우리 지금 이념 갈등의 시대에서 그 진영을 초월한 우리 사회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서로 이념 전쟁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건 진정한 보수도 아니고 진정한 진보도 아닙니다. 이게 전부 엉터리 진보, 엉터리 보수입니다. 또 극우 보수, 극좌 진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서로 타협할 수가 없는 그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라면 진정한 보수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보수는 뭐냐? 나라를 올바르게 지키겠다는 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친일도 하지 말고 친미도 넘어가지 말고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을 이용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주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매국입니다. 일본에게 매국한 것도 매국이요, 미국에게 매국한 것도 매국이요, 이웃 나라에게 매국한 것도 다 매국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우리의 주체성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우파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라를 올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우파입니다. 왜 마가 합니까? Make American Great Again. 마가 아닙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 국가의 주체성을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미국도 많이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이게 진정한 보수고, 또 진정한 진보는 뭐냐? 진정한 진보는 세계주의입니다. 이웃 나라와 우호롭게 지내자, 잘 지내자. 그리고 우리의 소외된 대중은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소통해서 서로 돕고 지내자. 노동자 농민들은 서로 소통하고 이웃 나라와 다 같이 지내자. 이런 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웃 나라에 착해 지내는 그 진보와 이런 나라와에게 이용당하지만은 보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면 타협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타협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극우와 극자로 벌어지니까 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서로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서로 싸우는 걸로 이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로 서로 다시 정리해서 다시 화합의 길로 가자. 이것을 저는 제창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충청북도에서 이상설 선생 같은 위대한 분을 태어나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독립전쟁의 하나의 시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저는 충청북도 모든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